다 따버려요, 전부 다. 그것도 조금만 따면 다행인데 이걸 전부 다 따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열매가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간만에 잠시 비가 그쳤습니다. 오전만 해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강우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는 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이 가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지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후지밭입니다. 후지가 있고 우측에 홍로가 있습니다. 후지계통에 홍로는 잎이 두껍기 때문에 응애 발생이 덜한데 후지계통에서 응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골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응애 발견을 조기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응애약을 정기적으로 꼭 살포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고, 특히 금년도는 이 고온기,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할 시기가 때를 놓치거나 또 날 뜨거울 때는 응애는 고온성 해충이다 보니까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잎색이 노랗다. 그때는 개체수가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한번 방지해서는 절대 다 잡지를 못합니다. 저 속속들이 잎 앞 뒷면까지 약지가 100% 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약지의 선택도 중요하죠. 그래서 한 번만에 다 잡을 수 있는 응약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A라 하는 주방제 응애약과 B라 하는 보조 응애약을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혼합 살포를 제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SS기 하신 분들은 한번 전진하셨다가 다시 뒷길로 대바꾸해서 한 번 더 오도록 그렇게 제가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서 약을 치면은 이게 잎이 축 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잎 뒷면이 맞지 않습니다. 반대편에서 때려주면 다시 전에 맞지 않았던 뒷부분이 이렇게 맞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왕복으로 한번 해달라. 그러면은 맞을 확률이 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응애 방별 효과는 더 뛰어나다. 특히 응애약 중에서도 금년도 최고 효과 좋은 거는 아이마이트 응애약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약이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현재 재고가 단 한 병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대체 응애약으로 속효성인 쇼크, 파워샷 골드, 아크라마이트, 선캡 그런 주방제 응애약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바맥틴 성분인 아바킹이라는 응애약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아바맥틴 즉 버티맥입니다. 그래서 일반 버티맥은 비싸기 때문에 요새 값싼 응애약이 있습니다. 아바킹을 물 20단말에 200에서 250ml를 주방제 응애약에 첨가하셔가지고 전착제, 확산제, 마코피카를 가용하셔가지고 응애약만 단독 살포하시면은 방별 효과가 탁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수의 가수원에 직접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도의 가장 방제는 응애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목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특히 홍로 품종에 어떻게 착색이 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만약에 시골 초라든지 9월 하순경이 대목이라면 별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맛이 들고 착색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하지만 금년도는 9월 1, 2일까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9월 1, 2일, 보통 8월 하순까지는 출하가 돼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착색이 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과비대는 일부 이 적과가 미흡하거나 명예를 받은 그런 가수원 이외의 정상적인 자연재해가 없었던 가수원에서는 과비대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여기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상당히 열매 비대 우려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섭섭지 않게 알이 굵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굵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48, 한 50한 2과 4과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도 40한 5, 6과로 한 담아 더 굵을 것이다, 이렇게 경험상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착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적과할 때는 좀 적어 보여도 이 가지 사이마다 열매 가지군마다 다 굵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꽉 차게 보입니다. 그래서 적과할 때 최종 적과의 모습은 물건이 다소 적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착과시키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적당하다고 판단돼가 착과시켜 놓으면은 가을에 엄청 복잡해지고 열매수가 많고, 또 열매수가 많으면 열매 사이마다 햇빛이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흡수량이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착색이 더 불량하기 때문에 다소 적다 싶을 정도 착화시켜 놓으면 가을에 알맞은 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적과가 좀 미흡해서 많이 달렸다, 그러면은
작게 보인다 싶은 열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시면은 알이 좀 더 굵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혹 우리 밴드나 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어떤 걸 치면 더 굵어질 수 있느냐, 뭘 쳐가지고 지금 과실 비리를 도모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부분은 좀 솎아내시면은 남겨진 부분에 양분 이동돼서 조금 더 굵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홍로 착색률 방안, 물론 착색은 그런 어떤 착색 유도제라든지 대부분의 착색제는 사정복합비료, 즉 인상간이 제품이 많습니다. 호르몬제가 가끔 있죠. 에세폰, 고추에 등록되는 건데 과수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에세폰. 근데 에스폰 같은 경우 잘못 치시면 물론 칼슘을 섞어 치죠. 에스폰 같은 경우는 조직을 연화시킵니다. 이 열매 조직이 물러져 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 오해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에스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우리 과수농업 전체를 위해서는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사종 복합비료를 만든 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과육이 크게 물러지거나 그러한 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칼슘제를 많이 치시기 때문에 다 비료입니다. 비료, 연민시비 비료입니다. 다만 특이하게 몇 가지 제품은 자연에서, 자연의 어떤 그 식물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 색소를 뽑아내가지고 만든 그런 천연 호르몬, 그런 제품 만든 착색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식물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사정복합비료보다는 훨씬 더 고급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또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7월 중순쯤 돼가지고 일본 과수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PKC 골드 이런 제품들, 그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는데 일본 사과 재배 과수농가들도 많이 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고, PKC 골드, 또한 그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피팅 골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부진 골드, 그 세 가지가 같은 일본에서 와가지고 국내에 ABC라는 브랜드로 지금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피팅 골드가 최신작이다. 그래서 같은 PKC도 물론 좋은 제품이지만 그게 원료 성분을 한 20% 더 추가해서 만든 제품이 피팅 골드다. 그런 걸 제가 파악을 했고, 또 금년도 이 작년에 시험을 했고 일본 농가에서 살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제가 또 보면 알 수 있겠죠. 8월 한 5일쯤 되면 제가 늘 강조드렸던 천연 제품인 안토신 관련 그런 제품, 안토신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안토신 골드 프리미엄 플러스 인산칼슘인 슈퍼 하인칼, 상당히 고농도 인산칼슘이죠. 그걸 1대1로 희석해서 8월 상순경에 제1차 살포를 하시고, 다시 8월 10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제2차 동일하게 안토신 골드 프리미엄 플러스 슈퍼 하인칼, 그걸 한 번 더 살포하시면은 전면 살포의 어떤 목적은 다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7월 한 20일 전후에 일부 남쪽 지역에서 홍로에 적엽 작업, 즉 잎 제거 작업을 한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도장지를 과감하게 다 따내버려도 그늘 속에 있는 또는 잎에 가려져 있던 이 열매가 햇볕에 노출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일소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 각각의 열매에 붉은색이 딱 감돌 때 도장지를 제거하시는데, 바깥보다는 저 안쪽에 미리 조금씩 햇빛이 도달할 수 있도록 조금 제거하시고, 마지막에 열매가 전체가 빠르게 물들거든 여러분들이 도장지를 화끈하게 제거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적엽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란 열매의 착색과 맛에 기여하는 것이 열매 근처에 있는 이 건접 이파리들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따버려요. 전부 다. 그것도 조금만 따면 다행인데 이걸 전부 다 따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열매가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한테 맛과 당도를 만들어주는 중간 벼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근처 건접 이파리인데, 이거를 가온 주인께서 조개 다 따버리니까 열매가 황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열매 이 꼭지 근처에 있는 이 이파리들이, 작은 이파리들이 이렇게 바닥바닥 섰습니다. 사실은 크게 잎 제거할 게 없습니다. 왜? 햇빛이 동에서 서로 지기 때문에 이 틈 사이로 햇빛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늘어져 가지고 이 뒷부분을 가릴 수가 있죠. 나중에 이런 것만 따시면 됩니다. 따시고 여기 또 서는 이파리 이래 보면은 요것들이 정오에 뜨는 햇볕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따주시고, 그러면 크게 딸 게 없어요. 깔이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여기 잎이 데이고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착색에 조금 방해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만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요래 따시면은 햇볕에 방해되는 잎이 다 제거됐어요. 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예, 둘러보시면은 햇빛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 않고 이거를 아온주께서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버려요. 이렇게. 알몸 벗기듯이 홀라당 다 까발립니다. 이렇게. 이게 큰 문제, 큰 문제. 이것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딴다. 저격 후에 일반적인 이런 미스테이크한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따셔야 됩니다. 요게 올바른 모습이고, 요건 잘못된 모습이다. 다만 이게 전면 착석용 품종 홍도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 깔이 붙는 거예요. 이거 다 따버리고 어떻습니까? 맛을 만드는 공장, 착색을 유도하는 공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6월 말쯤 돼가지고 과거의 후지에 갈반이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에 꽃눈도 부실하고, 열매 굵기도 부실하고, 맛도 없습니다. 또한 응애를 많이 먹게 되면은 사과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색깔이 잘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9월 달에 가수원에 응애가 많다면은 절대 좋은 착색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허였습니다. 누렇게는 허였습니다. 왜? 얘들이 안토시아닌을 만드는, 물론 햇볕도 중요하죠. 믿는 무지를 했습니다만 햇빛이 착색에 제일 100% 관여하죠. 잎들이 중간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서 맛과 당도, 착색이 기여합니다. 그런 걸 다 제거해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갈반이 일조한 해는 그런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응애를 먹어도 잎은 비록 붙어있더라도 심하면은 엽서처럼 이렇게 바닥바닥 다 말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안 나고 꽃눈도 부실합니다. 그놈이나 저렇게 잎을 조기에 다 따는 놈이나 잎이 갈바이 왔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동일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조기에 잎을 과감하게 많이 따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상당히 붉은색이 살짝 감돌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내 혼자 작업할 때는 시간상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수간 안쪽에 제일 복잡한 부분에 조금씩 좀 제거하셔가지고 바깥에 햇빛이 안쪽으로 스며들어서 저 안쪽에 있는 이러한 열매들이 햇빛을 보게끔 그런 어떤 방해되는 그 직립성 가지를 제거하는 것, 도장지를 제거하는 것, 바깥에는 늦게 제거하시고, 상단부도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바닥 섰더라도 나중에 제거하시는 것, 깔이 났을 때 제거하는 것이 일소 예방에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군데군데 일소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일소표가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일부 이 농가에서 보면은 일소표도 많지만은 홍로에 탄저병이 감염돼가지고 가끔 문의가 들어옵니다. 또 아주 간혹 이런 유곽인 이 작은 열매인 이 후지에도 탄저병이 감염됐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 보호제 위주로 또는 치료 및 보호제를 겸용해서 살포하신 농가께서는, 그런 가수원에서는 탄저병은 큰 걱정하지 말아달라 하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단저만 치다 보니까 그걸 막지 못했는데, 이제는 치료제 또는 치료제 보호제를 겸용하신 우리 밴드 회원 또는 사과콜라 회원들께서는 탄저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큰 문제 없는 걸로 제가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비가 많고 하기 때문에, 또는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잎의 동화 산물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잎은 동화 능력, 즉 광합성 기능,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역할 수행을 못합니다. 따라서 칼슘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칼슘 연면 시비를 많이 권장드렸습니다. 또한 칼슘을 많이 치게 되면은 과피 조직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일소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다만 이 탄산칼슘은 일소 예방은 다소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과육까지는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온기 때, 장마기 때는 초산태 칼슘을 치는 것이 훨씬 더 흡수와 이동이 더 뛰어나다. 오늘이 7월 22일입니다. 이맘때 살포할 수 있는 이 살균제는 실바코가 되겠습니다. 실바코 플러스 안트라콜 수화제, 살충제는 슈페리온 액상 플러스 응애가 있는 집들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이마이트 그 약이 없기 때문에 아크라마이트 플러스 아바킹을 물 500기준 200ml 내지 250ml를 첨가하셔가지고 마코피과 함께 혼용하셔가지고 전면 또는 되돌아와서 한 번 더 이 반대편에 살포해 주시면은 응애 박멸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방제, 식물 보호 이 농약은 치료제와 이 보호제를 겸용하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탄저가 우려되는 가수원에서는 다이세넴 수화제, 캡탄 수화제 또는 안트라콜 수화제를 그것만 별도로 단용으로 한 번씩 살포하시면은 예방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치료제는 예방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균만 죽이지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균을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 방지는 이 보호제 위주, 일반 살포는
치료제 플러스 보호제를 겸용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막판에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얻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봐도 마지막에 결말이 누가 좋으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칼슘 강조드렸고, 응예 강조드렸고, 홍로, 착색, 당도 문제 때문에 조기에 잎을 많이 제거하지 말아달라. 지금이라도 서서히 저 안쪽에 햇빛을 유도하기 위해서 속지를 간간히 조금 솎아내시고, 바깥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착색이 상당히 진행됐을 때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도장지 제거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잎 제거 작업을 하시는데 열매 근처에 있는, 어깨에 있는 잎만 이런 것만 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다 훑어내시면은 오히려 착색이 더 불량하고 당도가 떨어지고 필수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번 주가 제가 봐서는 장마가 거의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폭염이 올 걸로 예측이 되고, 특히 7월 28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고 많이 뜨거울 것이다. 그래서 조개 잎을 따거나 하신 분들은 이 홍도, 특히 스포타 이 풍산개 홍도가 저 안쪽에는 착색이 나지 않으면서 누렇게 떠버린다 그러죠. 그런 열매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온기이기 때문에 고온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잎 작업과 도장지 작업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농약 살포 횟수도 앞으로 많이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2023년도 농약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속속 많이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영농 투자비를 경감시킬 것이냐, 줄일 것이냐, 그게 큰 관건입니다. 이 방제 부분에 특히 우리가 그 농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약재 횟수를 줄이고 병해충은 없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잠시 비가 그친 가수원에서 사과콜라 TV였습니다.